안녕하십니까.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입니다. 주말에 보내드리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조선 섹터가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하락에서요, 하루 만에 벗어나 상승으로 전환된 이유와 삼성중공업의 올해 목표 수주액 달성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대모비스가요,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부각에 따른 수혜 등 이 상승 논리와 심리로 본 이 목표가 40만원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요,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이 금요일 장세를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3186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1.5포인트 내린 796포인트로서요.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죠. 근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과 조선기자재 섹터는요, 이 빨간색으로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선 섹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카 후속 절차가요, 이 조선 3사가 본격적으로 후속 절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나오션은요, 이 미국 현지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삼성중공업,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거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의 이 MRO 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조선 3사들이 이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수장증권TV에서는 이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작년서부터 7,500원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 이 종목 한번 진단을 해 드리죠.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상승 재료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삼성중공업도 뒤늦게 참여하기로 했단 얘기죠. 작년 11월서부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한 3.5배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걸로 보는데요. 이 영국 군사 전문지 이 제인스는요,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체결될 신규 함정 계약 규모가 약 2100척, 그래서 규모면으로는 500조 원이 예상이 된다죠. 그러면 국내 조선 3사가 이제는 방산 분야까지 대응 영역을 크게 넓혀서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삼성중공업이 뒤늦게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업은 실적이 나와야겠죠.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주가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삼성중공업은요, 현재 한 49억 달러 수주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연간 수주 목표액인 98억 달러의 한 절반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FLNG 수주가 한 3기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랬죠. 먼저 9월 달에 모잠비크, 또 10월이나 11월경에 미국 델핀, 또 노르웨이 골라 LNG, 그죠? 이렇게 3개 되면 이게 한 기에 2조에서 3조 규모니까는, 또 여기에 LNG 운반선과 이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이 복수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 수주액이 98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수급 쪽으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한번 삼성중공업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이죠.
자, 2만 원의 저항선을 이번에 돌파, 그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사항을 볼 때, 그죠? 이 전고점 2만 원을 돌파했던 8월 22일, 그죠? 8월 20일 요 날입니다. 양봉 나왔던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인 수급 사항을 보면은 개인이 842만 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698만 주 매수, 기간이 134만 주 매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심리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섹터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하락세가 하루 만에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업체별 K3사 조선사가 이 다양한 재료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줘서 그만큼 힘이 강함을 보여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강하면 좀 상승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틀 삼성중공업이 조정 양상을 봤지만 이것은 전고점 2만원 돌파하고 단기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로서요. 이제 2만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안착을 위한 이 테스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죠. 28일 목요일날 2.7% 빠질 때 개인들 매수가 66만 주, 그리고 금요일날 약보합 보일 때 110만 주, 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승할 때는 46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큰 폭으로 매수했는데 매도. 그러니까 조정이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2만 원 안착을 위한 테스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왜냐하면 지금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혼자서 크게 갖다 놓으면 부담이 되지만은, 그죠? 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얘도 연중 고점 돌파했죠. 한국조선해양도 돌파했죠, 그죠? 현대미포는 돌파에다가 지금 다시 모습을 만들고 있고, 그죠? 하나오션도 이제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모습 봤자 조선 3사 전체적인 안정적인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완급 조절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계속적으로 이소연 증권TV에서 삼성중공업의 목표가는 25,0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인데요. 자, 금요일날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강세 보였죠. 현대차 주류인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하락했어요. 자, 이렇게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상승한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이 부각이 됐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은요, 현대글로비스 지분 한 10.09%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일반 투자는요, 이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경 변경, 위법 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단순 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게 국민연금에서 요번에 현대글로비스를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이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집중투표제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죠.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이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요, 이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의 낮은 지분율 때문이에요. 자, 이 정의선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2020년 10월, 그러니까 5년이죠. 5년이 다 돼 가는데 현대모비스 지분 0.3%, 현대차 2.6% 등 이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그룹 지배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작년 6월 달에 이 정몽구 회장 사망설이 한번 돌았죠.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이때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14.4% 올랐다가 종가가 7.4%로 끝났고요. 이 현대글로비스도 장중에 11.9% 올랐다가 5.2% 상승으로 끝났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작년에 정몽구 회장 사망설이 돌 때 크게 올랐던 배경인데 지배구조 개편이 부각되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현대모비스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것이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24~25만 원대에서 다지다가 요번에 30만 원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 속에 요번에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이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논리 재료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부각되면은 현대모비스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로봇인데요. 이 로보티스 사업에 이 현대모비스가 진출한다는 얘기죠. 자, 로보틱스 핵심 부품인 이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다. 로봇에서 핵심 부품이 액추되는데 이 가격에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전체 차값의 한 40% 된다 그랬죠. 로봇도 전체 부품에서 이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핵심이라니 이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강세 보인 것이 걔도 이 부분이 다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이다. 그 사업에 현대모비스가 진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지난 25일 날 미국 투자 규모를 기존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연 3만 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 공장을 신설 계획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아까 말한 대로 부품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현대오토에버가 이 공장에서 작업하는 로봇의 학습과 관제 역할을 담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상승 논리 세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뭐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간다. 그렇죠?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솔루션을 강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현대모비스가 로보티스 사업을 진출을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업계는 휴머노이드 이 로봇이 제조 현장의 게임 체인저, 우리가 2차 전지의 전고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듯이
이 로봇이 이제는 생산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이 로봇의 초기 상용화 가격을 10만 달러로 가정하고 5년간 하루 24시간 투입될 경우 시간당 비용은 3.4달러로 추정된다. 현대차 국내 공장 인건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까 로봇 가격이 1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고 크게 생산이 되면은 3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시간당 비용은 1.2달러. 지금 인건비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부분에 현대모비스가 핵심 부품 사업에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 부분도 볼까요? 자,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실적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 1조 8천, 2조, 22년도도 2조, 그리고 3년도에 2조 2천억, 작년에 3조, 올해 3조 5천, 그리고 내년에 3조 9천, 후년에 4조 3천. 실적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재료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수급상을 볼까요? 자, 7월 31일이 뭐 있었습니까? 한미 간 관세 협약이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날 자동차 관련주들이 높게 출발했다가 하락, 장대, 음봉이 다 요날입니다.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날서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수급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41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60만 주 매수, 기관이 27만 주 매도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확대를 해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이 또 하나 심리 면을 봤을 때요. 아까 실적 부분 봤죠. 현대차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좌측 상단이 현대차의 월봉 모습과 그리고 최근 실적 전망치와 가격치인데요. 자,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1년도에 최고가 찍고 작년에 그 고점을 한번 돌파했었죠. 기아차도 요 밑에가 기아입니다. 기아차도 작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이 현대글로비스인데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현대모비스는 2011년도 고점을 아직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 왜 현대모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얘만 왜 사상 최고가를 한 번도 못 냈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 작업 때문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격으로 부각이 될 현대모비스 지분을 0.3% 내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자꾸 눌러놔야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한 20%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비싸게 많이 올라가야지 이거를 팔아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이 나오면은 현대모비스가 심리면을 봤을 때도 그죠? 뭐 현대차, 기아, 글로비스 다 사상 최고가를 한번 냈던지, 예? 아니면 지금 내고 있던지 하는데 얘만 못 내고 있다. 충분히 40만 원 사상 최고가까지 이런 심리면에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어차피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는 뭐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차가 많이 팔려야지 다 수혜가 가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서부터 그죠? 실적이 점점 꺾이는 모습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이죠. 23년도에 예, 이건 그러니까 1000조 그죠? 15조, 14조 그죠? 그리고 12조, 12조. 오히려 실적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2조에서 올해 10조, 10조 7천, 내년에 10조 5천, 그죠? 감소. 자동차의 실적에 피크 아웃 우려는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같이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못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 드리면은 이 전고점 돌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 로보티스 사업 진출, 그죠? 이 로봇 사업 쪽에 진출하는 거. 이 두 가지로도 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은 이 완만하게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은 단중기적으로 어차피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31만 원 전후 정도에서 단기나 조금 뭐 당중기 관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죠? 전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한 40만 원 조금 완만하게 좀 상승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대모비스 좀 새롭게 부각이 된다. 새로운 연중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주말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